네, 오늘 시장 상황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지난주 후반 국내 철강업계 긍정적인 소식 들려왔죠. 그 관련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중국산 철강 후판에 최대 3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철강 관련주들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은 관련해서 박성봉 하나증권 연구위원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철강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많으셔서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중국산 저가 공세에 지지부진하던 철강주의 좋은 소식이 지난주 들어왔습니다. 정부가 중국산 철강 후판에 최대 3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철강주가 전반적인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는 속도 그리고 그 강도에 대해서는 증권가들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지난해 중국이 철강 수출 물량이 기존의 사상 최고치가 2015년도였는데요. 거의 2015년도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철강 제품을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 수입 규제 움직임이 확대가 됐고요. 그 대표적인 방식이 이제 뭐 안티 덤핑이라든지 이런 특별 관세를 부과를 하는 방식으로 중국산에 대한 수입 규제가 확대가 됐고요. 그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도 현대제철이 작년 여름에 이제 중국산 호판에 대해서 반덤핑 제소를 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산자부가 그 예비 관세율을 발표를 했습니다. 세율이 뭐 업체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30%에 육박하는 아주 높은 관세율이 지금 정해진 상황이고요. 당연히 관세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그 세금을 더 많이 지불을 해야지 이제 수입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기존 대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존에 국내산이랑 중국산의 가격 차이가 뭐 대략 한 20%, 30% 정도가 났는데, 이번에 평균 관세율이 30% 정도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수입 물량은 상당히 많이 감소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국내 가격도 지금 뭐 상당히 많이 좀 하락을 해 있는 상태인데, 이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는 시점부터 가격이 올라가면서 철강 업체들의 호판 제품의 수익성은 그만큼 좋아질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후판이 조금 굵게 제작이 된 강판이죠. 그래서 건설과 다양한 산업에서 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대제철이 후판 외에도 중국산 그리고 일본산 열연 강판에 대해서도 좀 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연 강판은 제가 알기로 조금 얇은 철강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열연 강판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 부과가 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연구원님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현대제철이 중국과 일본산 열연에 대해서도 지금 제소를 했고, 지난주에 그 산자부가 이 제소건에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저희가 이 세율에 대해서 뭐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중국산 그 쿠팡 관련해서도 시장에서는 우려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의 국내 단일 제품으로는 그 수익 그 특별 관세가 부과되는 규모 자체가 거의 제일 큰 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결정을 내리는데 좀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반대로 실질적으로 세율을 부과를 하게 되면 중국 정부가 보복 관세라든지 다른 정치적인 보복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재부가 예비 판정 결과로 30%에 가까운 높은 관세율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다른 부수적인 요인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중국 그 철강 업체들이 자국 내 가격 대비 훨씬 더 싸게 덤핑을 해서 수출을 했냐 안 했냐, 그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관세가 부과되거나 아니면 세율이 결정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열연 같은 경우도 뭐 업체별로 다르긴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 업체들이 자국 내 가격 대비 최소 10%에서 많게는 4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수출을 했다라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열연도 마찬가지로 높은 세율이 부과될 가능성이 꽤 높을 거다라고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열연에 대해서도 가격이 좀 정상적으로 올라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 철강주에 대한 투자 전략이 궁금한데요. 특히 최근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도 2차 전지 또 철강 두 가지 모멘텀이 또 중첩이 되면서 올라오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상반기 철강주에 대한 투자 전략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저희는 그 국내 그 수익 규제 관련해서 이제 실적이 좀 레버리지가 그만큼 좋은 업체를 최선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적으로 현대제철을 대형주 중에서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당연히 국내 시장이 좀 좋아지면 그만큼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지금 실제로 일본에서는 그 보복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실화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수출에 있어서도 그 상대방 국가에서 또 수입 규제를 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국내 시장 좋아지는 거 대비 또 수출 쪽에 또 악영향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리튬이나 이런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가격들이 뭐 지금 당장 의미 있게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국내 시장 좋아지는 수혜는 분명히 있겠지만 일단 레버리지가 뭐 다른 현대제철 대비는 조금 제한적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중소형주 중에서는 미국 수입 규제 강화 때문에 미국 수출 가격 상승 수혜가 기대가 되는 강간 업체들 대표적으로 세아제강이나 이런 업체들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 그리고 관관 업체들에 대한 관심 가져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증권 박성봉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